리오라든지 리오토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막 태어난 거고 샤오미 이거 막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이 없어요. 근데 BYD는 전통 있는 메이커. BYD가 무서운 건 이거네요. 이런 이게 무섭네요.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모카 이영빈입니다. 중국 BYD 본사 탐방 요번에 갔다 오셨다고요? 중국 선전에 있는 BYD 본사 엄청나게 크다고 그래서 기대를 잔뜩 하고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BYD 본사도 취재를 하고 그리고 시승도 하고 그리고 이게 정말 우리나라에 의미가 있는 차인지 아니면 정말로 형편없는 차인지 이런 것들도 직접 보고 오셨다고 하는데, 사실 뭐 중국차 뭐 그거 좋지도 않은 걸 왜 자꾸 좋다고 하냐 이런 분들이 많은데, 요번에 가서 실제로 느껴본 바는 어떤지 그런 거 얘기해 주시려고 하는 거 맞죠? 그렇죠, 후일담. 후일담. 알겠습니다. 오늘 BYD에서 어떤 것을 보고 오셨는지 자세히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그래요. 사실 이게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제가 어쨌든 몸이 하나라서 저는 LA 모터쇼를 갔고, BYD 출장은 요번에 너무 많은 기자들이 너무 많은 초청을 받았어요. 무려 언론 매체만 50매체, 인플루언서도 10팀.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한다는 데는 다 불렀다는 얘기예요. 이건 공중파도 포함이고 일간지도 포함입니다. 그냥 다 불렀다. 아, 중국 스케일이 이 정도구나. 야, 도대체 얼마나 잘하려는 거야. 야,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지난번 시승기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시승기는 그냥 그랬어요. 좀 잘 찍어오지 그랬어요. 시승기 사실 저도 출장을 보내주시다 보니까 네. 나름대로 이제 준비도 많이 하고 공부도 좀 많이 하고 갔는데, 그 차에 앉아서, 그러니까 제가 핸들을 잡고 딱 시승 시작해서 시승을 끝내기까지 시간이 10분이 채 안 됐습니다. 차 한 대당. 다른 기자분들도 당연히 마찬가지고, 너무 이 시승 시간이 짧다 보니까 정작 이 시승 경험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못 알려드린 것 같아요. 정박장 같은 그런 항구에서 했는데, 한강공원 주차장 같은 한 면을 빌려서 거기서 시승을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그게 무슨 시승이야? 아니, 서킷 같은 걸 빌리는 게 아니었어요? 한강공원 주차장 딱 그 정도 사이즈에 이제 콘을 이렇게 일정 길이마다 두고 이렇게 핸들링 성능을 좀 보게 하고, 그런 이건 시승이었습니다. 이건 좀 자동차 행사를 안 해봤구나라는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글로벌 행사를 저희가 가보면 보통 차 한 대를 1박 2일 정도 시승을 합니다. 해외까지 나왔잖아. 멀리까지 나왔고 이동 시간까지 합치면은 엄청난 투자를 한 건데, 그 차를 원 없이 탈 수 있게 해주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BYD는 아직 그런 것까지는 모르는 것 같다. 자, 아무튼 뭐 그래요. 중국이 자동차 잘 모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자, 한번 그러면 시승기를 조금 볼까요? 12만 분 정도가 보셨거든요. 12만 분이나 봐주셨어요. 오, 이런 것도 하네요. 네, 팡청바오 저렇게 한번. 네, 이런 것도 하고. 네, 이렇게 해서 먼저 아토3를 탔고요. 아토3. 아토3는 니로 EV랑 거의 똑같은 사이즈인데 여기 조금 더 넓고 높은 차거든요. 일단 디자인, 왜 안 쓰셨어요? 현대기아가 진짜 디자인 잘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그냥 절로 들더라고요. 이제 이게 다이너스티 시리즈, 이 왕조 라인업이라고 하는데, BYD에 있는 라인업을 한번 네. 큰 굴지로 한번 보죠. 제일 싼 해양, 해양. 그 다음 해양에는 돌핀, 실, 시걸, 네, 시걸, 시라이언. 네, 요런 애들. 그렇게 바다에 사는 애들을 네. 이렇게 해양 시리즈라고 했고, 왕조 시리즈는 한, 송, 원. 요 아토3도 사실 원입니다. 원나라. 명, 청 이런 건 없어요? 아직 명청은 없네요. 진이 있어, 진. 네, 각각 네 가지 정도가 지금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위에 프리미엄 브랜드 팡청바오. 황청바오, 이름 말하는 것 자체가 뭔가 내가 중국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되게 거부감이 확 드네요. 네. 그리고 다임러랑 같이 만들었던 덴자. 덴자. 덴자도 덴자. 프리미엄이죠. 네. 덴자는 그건 프리미엄 브랜드죠. 그리고 최고급, 진짜 최고급 럭셔리의 양왕. 양왕 브랜드. 네, 양왕 브랜드. 이렇게 해서 5가지. 총 5개의 브랜드가 있는 것이 BYD다. BYD는 원래는 배터리 회사입니다. 근데 배터리 회사가 자동차를 하나둘씩 만들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됐어요. 배터리 회사가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한 데에는 워렌 버핏의 투자가 있었습니다. 워렌 버핏이 투자를 하면서 돈 좀 생겼어 이러면서 그거 갖고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처음에 워렌 버핏 보다 일단 찰리 먼거가 그것에 대해서 엄청 반대를 했다고 해요. 너네 자동차 만들지 마. 너
배터리만 계속 만들어 이렇게 했는데 BYD 사장 왕전복 씨께서 워낙에 이 그 전기차에 대한 열망이 강해서 난 무조건 만들겠다고 이렇게 억지를 써서 투자자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렇게 전기차를 만들었는데 지금 이 정도 됐고 워렌 버핏은 주식을 다 팔고 나왔죠 이제는. 네, 이제는 다 팔고 나왔죠. 다 팔고 나왔어요. 어쨌든 그래도 BYD 지금 점점 잘 나가고 있습니다. 세계 1위. 플러그인으로 전기차로서도 1등 아닙니까? 2등 정도도. 올해는 1등 한다고 하던데요? 아직은 테슬라가 3분기까지는 순수 전기차는 앞서 있는데 알겠습니다. 비등비등한 수준. 비등비등하다. 4분기까지 가면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는 정도의 네. 차이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요. 일단 원을 타셨어요. 일단 디자인 어떠세요? 이게 용이야? 드래곤 페이스. 내가 용은 좀 아는데 이게 용이라고? 용수형 같은 용이네. 느낌이 살짝 네. 있긴 하네요. 그리고 여기 이 C 필러 쪽에 보면 또 막 비늘 같은 게 있어요. 용의 비늘 같은 게. 기아차에서 영향받은 그렇죠. 거 아닙니까? 카니발 같은 느낌. 이렇게 막대로 이렇게 세우게 돼 있어요? 굳이? 네. 이게 앞에 프렁크 자리가 없다 보니까 뭐 굳이 열 필요도 열지 없기도 열지 하고 빌드웨어 드림 이거는 조금 저건 조금 예, 저건 좀 빠져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나온다면 빌드웨어 드림 정도는 빼줘야 된다. 해외 시장에서는 실제로 이미 뺀 모델들이 있기 때문에 예, 요 원 플러스라고 써 있는 거 요것도 떼야 되고 네. 한자가 딱 들어가는 순간 값이 뚝 떨어지는 느낌이 느껴지거든요. 그냥 뭐 아토스. 굳이 디테일하게 보여줄 이유가 별로 없어요. 이게 뭐 그렇게 예쁘지도 않고 엉성한데요. 요즘 저희가 사실 중국에 가서 보는 그런 중국 차들 현대기아의 경쟁이 된다 위협이 된다라고 했던 자동차들은 이런 비아디 같은 자동차가 아니었어요. 안에 네. 디스플레이 막 이만한 거 달아놓고 자율주행도 잘 되고 이런 거였는데 여기 아토3는 그런 차들과는 거리가 확실히 멉니다. 옛날에 중국차가 진짜 이랬었지. 약간 요런 옛날 중국차. 예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중국차의 느낌이 아토3인 것 같아요. 진짜 죄송스럽지만 중국에 초청까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객관적으로 말씀드려야 우리나라 소비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자면 아토3 이 상태로 국내에서 팔기 어렵습니다. 요거는 어려워요. 죄송합니다. 네. 이게 열심히 만드셨는데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참 죄송한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좀 아쉬워요. 지금 부족합니다. 이 헤드레스트 높이 이거 낮은 거 보세요. 조절도 안 돼. 그래도 이 실내에서 요 디스플레이 돌아가는 거 요거 하나만큼은 이 디스플레이 어두운 것도 보세요. 이게 진짜 웃긴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네. 강병희 선수도 여기 왔었는데요. 이 차를 잡아 돌려본 거죠. 행지를 딱 줬는데 디스플레이 안에 있는 화면이 이렇게 90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안에 있는 화면만. 근데 나중에 행지를 조금 더 줘보니까 나중에 이 디스플레이가 자동으로 이렇게 딱 행지에 맞춰서 돌아가는 그런 에러도 있었습니다. 외관을 이렇게 돌렸을 때 일정량 이상 돌리면 알아서 돌아가는 그런 기능이 있지는 않을까? 강제로 이렇게 돌려봤어요? 강제로는 안 해봤는데 중요한 건 이제 이 차들이 가격이잖아요. 그래도 이런 차가 중국에서 네. 파는 것처럼 2,300만 원에 나오면 국내에 이게 중국에서 2,300만 원이에요? 네. 그럼 용서가 되지. 2,300만 원이면 괜찮은데? 그러니까요. 그러면 괜찮은데? 아니 그러면 괜찮죠. 근데 저희가 이제 총경리라는 거기 음.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 담당하는 우리나라로 치면 부사장? 우리나라에서 T4K 작년에 발표할 때 그 막 네. T4K다 막 이렇게 발표하시던 그분 남산에서 발표하시던 그분 그분하고 네 이제 Q&A 세션을 해서 제가 여쭤봤어요. 이 차들을 시승해 봤을 때 이대로 나오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가격적으로 좀 공격적으로 나올 의향이 있냐 하니까 내년에 첫 해에 판매 목표도 없고 가격을 공격적으로 하지도 않을 거다 이렇게 딱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이게 생각해봐야 될 게 50개 매체 80명 정도가 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50개 매체 80명 중에서 그걸 동시에 할 수 없으니까 앞에 기자들이 먼저 갔습니다. 기자들이 먼저 가서 이분하고 질의응답을 한번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기자들은 꼭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판매 목표는 몇 대인가요? 그리고 가격에 대한 얘기를 물어봅니다. 이건 그냥 필수야. 무조건 모든 기자가 다 그렇게 해왔어요. 지금까지. 여기도 당연히 했을 거예요. 판매 목표는 얼마나 되나요? 노이로제가 그런 거 없어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먼저. 근데 사실은 판매 목표가 없을 리가 없죠. 당연히 있죠. 그리고 딜러들한테 공개한 판매 목표가 있습니다. 딜러들한테 몇 대를 얘기했냐면 일단 우리나라에 BYD가 매장을 70개를 짓는다고 했어요. 물론 국산차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국산차는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300개 있을까요? 1000개 있습니다. 1000개가 넘게 있어요. 1000 몇백 개가 있어요. 수입차 중에는 68개, 벤츠가 가장 많고 그리고 그것보다 많게 해서 70개를 무조건 짓겠다라는 게 BYD의 생각이고 70개를 만든 다음에 그럼 몇 대를 팔 거냐? BYD가 이 딜러들한테 한 말로는 10만 대를 판다고 했어요. 10만 대. 10만 대.
아 10만 대면은 그랜저만큼 팔겠다는 건데. 그랜저만큼 팔고 우리나라에 있는 벤츠, BMW 그쵸. 합친 정도를 팔겠다는 얘기인데 우리나라 수입차 전체 시장이 20만 대를 조금 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입차 시장에서 뺏어올 생각은 전혀 없고 현대기아에서 뺏어오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건 딜러들한테 한 말이니까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낙천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차를 팔 사람들을 꼬셔야 되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조금 낙관적인 그런 전망을 내놨을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BYD의 목표는 지나치리만치 높고 그게 현실이 된다면 너무나 위협적인 생각이 든다. 근데 가격이 다른 나라보다 공격적이지 않다라고 해서 일본 가격을 봤습니다. 아토3의 일본 가격이 440만 원이에요. 4,400만 원. 이게 일본 가격을 본 이유는 사실은 테슬라가 일본이랑 우리나라랑 뭐 큰 차이가 없다 보니까 이 테슬라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비슷하니까 BYD도 일본 출시하고 우리나라 출시하면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좀 비교를 해봤는데 일본에서 440만 원. 우리 너무 비싸다. 네, EV3 가격하고 거의 비슷하다는 건데 문제는 얘는 60kWh짜리 LFP 배터리라서 60kWh? 네, 우리 지금 EV3는 81kWh인데 이건 너무 차이가 나는데요. 게다가 LFP라고 보조금도 적게 받고 LFP라서 또 겨울철 주행거리가 어쨌든 더 떨어질 거고 그렇죠. 거기에 AS 센터도 부족하고 요거를 딱 타보고 CCNC를 재평가했습니다. 아 현대차 CCNC CCNC 재평가했고 이 디스플레이 맨날 아 이거 마음에 안 들어요. 왜 이 모양이에요? 이거 여기 들어가서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너무 불편해. 근데 이게 엄청나게 직관적인 거예요. 이거 불편한 거다. 이거는 엄청나게 직관적인 거고 사용성 너무 좋고 아 현대차 짱이다. 네. 아무리 전기차여도 그렇지 이렇게 저렴한 소재 해야 되나? 그리고 가죽이 몇 년 지나도 안 울잖아요. 실 지금 보면 핸들이 다 울고 있습니다. 핸들이 울고 있어? 울고 있어요. 이 차가 주행거리가 3,000km짜리 차였거든요. 어. 그런데 엉광 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브랜드들은 이제 막 태어난 거예요. 니오라든지 리오토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막 태어난 거고 샤오미 이거 막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이 없어요. 근본이 없다 보니까 중국적인 근본이 없구나. 없어요. 중국의 중국. 피를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네. 그냥 다 수입해 왔어. 다 수입해 오고 이 엔지니어면 뭐며 설계면 뭐며 다 가져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인 그 중국스러움, 촌스러움 이런 게 없는 거야. 근데 BYD는 전통 있는 메이커. 전통적인 중국의 메이커. 그 향취가 여기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 때문에 지금 실내를 보면서 그렇게 충격을 받으셨던 것 같은데 저는 실내를 보면서 와 일취월장했다. BYD가 이렇게 좋아지다니 놀랍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예전부터 BYD를 봤는데 지금 발전 속도는 어마어마합니다. 정말로. 그렇지만 아직은 BYD는 BYD다. BYD 느낌이 있어요. 4,100만 원에 아토3를 사실 분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될까? 4,100만 원이면 100점 100패. 이거는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느 1000대 정도면 이상. 괜찮은?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아토3가 우리나라 나오려면 앞에 3자를 무조건 보여줘야 됩니다. 3자가 없으면 이건 가능성이 그냥 없는 거예요. 포기해야 될 정도. 그리고 사실 이 디자인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디자인이 아니거든요. 네. 요거는 조금 참고 타야 될 디자인인데 네. 확실히 싸면 가능성이 있다. 상업용으로 먼저 잘 팔릴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을 또 드렸거든요. 네. 그러면 영업용이라든지 이런 걸로 좀 들어올 생각이 있냐? 택시로 팔 생각은 또 없으시다고. 브랜드 밸류를 떨어뜨리는 식의 그런 영업용 모델로 팔지는 않고. 약간 이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분석이 조금 덜 된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더 많은 사람들이 이걸 경험해봐야 되니까 네. 뭐 소카라든지 이런 렌터카라든지. 카쉐어링 이런 쪽으로는 조금 전개할 생각이 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좀 나은 건 BYD C이네요. 외관은 아이오닉 6하고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많이 닮았다. 디자인적으로는 그래도 아이오닉 6보단 나은 것 같고요. 아 그래요? 아이오닉 6는 얼마나 나쁘다는 거야? 아이오닉 6는 아이오닉 6는 페이스리프트가 나옵니다. 그럼요. 바로 내년 초에 나와요. 네, 이제 몇 그럼요. 개월 남지도 않았어요. 그거 페이스리프트 나오면 아유 훨씬 낫겠죠. 네, 근데 네. 지금의 아이오닉 6는 여러분들이 사신다 그러면 저는 일단 말릴 것 같아요. 말리고 싶고 그럼에도 산 사람이 하나 있다. 퇴사자 중에 근데 이게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그나마 아토3보다는 그래도 봐줄 만하다. 괜찮은데요? 저는 BYD C 보면 외관은 요 정도면 괜찮다 싶어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네. 나름 외관적으로는 신경을 되게 많이 쓴 것 같고 아토3보다 조금 나중에 나왔으니까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느낌도 있네요. CL 같은 경우는 셀2 바디를 적용한 세계 최초의 차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세계 최초래요. 자기들은 배터리 제조사면서 자동차 제조사니까
셀투 바디를 가장 먼저 할 수 있었다 이렇게 그래요? 얘기하더라고요. 이건 사실 좀 그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게 셀투 바디를 가장 먼저 만든 건 테슬라긴 해요. 근데 테슬라가 2020년에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배터리 데이 때 셀투 바디를 먼저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그걸 양산을 주저주저 했어. 원래 일론 머스크의 타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내년에 나온다 하면서 내년이야 내년인가? 3년이 돼버렸구나. 그러면서 2023년에 셀투 바디를 처음 내놨어요. 근데 그 와중에 BYD는 어떤 회사입니까? 중국 회사잖아. 그러면 이걸 저거 괜찮네 도입해 하면 바로 바로 양산해. 양산하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공개하고 그 다음 해에 BYD는 실제 양산을 해버립니다. 셀투 바디로 2022년에. 그래서 BYD가 1등으로 한 건 맞아요. 근데 그 아이디어를 처음 공개한 건 일론 머스크야. 일론 머스크는 왜 지디가 만들지도 않은 걸 공개를 하냐? 그래서 먼저 이 세계 최초를 뺏기고 난리야. 지금 뭐 답답하긴 하지만 이게 어쨌든 미국 회사와 중국 회사의 차이점이랄까? 만약에 테슬라가 중국 회사였으면 그냥 나왔겠지. 에너지 밀도가 60% 이상 증가했고 뭐 등등등의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배터리 셀을 자동차 바디에다 그냥 붙여버린다는 얘기죠. 그전까지는 배터리 셀을 모듈을 만들고 그 모듈을 배터리 팩에 넣고 그 배터리 팩을 차에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밀도가 떨어지게 되잖아. 그러니까 그걸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게 셀 투 팩 이라고 해서 셀을 모듈화 시키지 않고 그대로 팩을 만들어서 팩을 붙이는 거였어요. 근데 그것도 이 팩 껍데기 불필요하잖아. 그러니까 껍데기를 없애고 그 셀 자체를 그냥 차체에 붙여버리자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셀 투 바디라는 표현을 써서 아니면 셀 투 샷이라는 표현을 써서 그런 식으로 많이 했는데, 그것이 지금 BYD가 세계 최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강성을 높인다 차원에서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과장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배터리 팩 자체를 붙인다는 것 자체가 원래 강성을 좀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디에 붙였을 때 당연히 강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 그리고 밀도가 더 우수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 장소도 아주 이상하네요. 여기 뭐 하는 장소예요, 이게? 또 무슨 BYD 인터뷰 같은 걸 또 여기 오셔서 어땠나요? 이런 인터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인터뷰를 또 하고 있다고 BYD가? 네. 그러니까 BYD 입장에서는 이게 우리 한국 기자들을 불러서 우리가 무려 한국 사람 50명이 여기 와서 BYD에 이렇게 관심을 보여줬다. 이걸 자기네 홍보용으로 또 쓰는구나. 한국 사람들도 반한 BYD 뭐 이렇게. 그렇으려나. 묘하네요. 묘한 환경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행사, 시승 행사였고요. 그리고 그날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행사도 이어졌습니다. 어떤 식으로 행사를 했는지 조금만 더 보도록 하죠. 여기 본사에 갔습니다. 근데 제가 BYD 본사에 대해서 미리 들은 바로는 이 안에 모노레일이 이만한 게 돌아다니고 네. 이 안에 그 숙소 아파트도 있고 뭐 거기에 공장이 뭐 엄청 많아서 몇 공장으로 가려면 모노레일을 타고 어디서 몇 정거장에서 내려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들었거든요. 모노레일은 저희가 원래 보기로 돼 있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 중국은 기본적으로 이 굉장히 모든 게 극과 극으로 갈라져 있어요. 어떤 건 너무 좋고 어떤 건 너무 나빠. 우리 기준에선 어떻게 보면 조금 이상한 나라다 싶은 느낌이 들기도 해요. 너무 다른 두 가지가 있으니까. 왜냐면 중국 사람 입장에서도 그걸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곳은 절대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떤 부분은 꼭 보여줘야 되고. 그러니까 호텔만 해도 그런데 호텔도 외국인들이 묵을 수 있는 호텔은 일정 등급 이상의 고급 호텔만 묵을 수 있습니다. 후진 호텔엔 일반 외국인들은 묵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좋은 호텔에 갈 수밖에 없고, 그게 중국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 그 브랜드 호텔만 가는 거구나. 그 인터컨티넨탈이라든지 뭐 그런 그룹의 그런 체인 그룹이 없으면 그러면 외국인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들어갈 수 있는 호텔이 정해져 있어요. 그만큼 관리를 한다는 거죠. 외국인들한테 나쁜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모노레일도 아마 예전에는 뭐 좋았었는데 지금은 좀 나쁘다든가 아니면 좀 안 좋은 부분도 어쩔 수 없이 보여줄 수밖에 없는 영역이 있다든가 아마 그런 것들이 있어서 모노레일 안 태워준 게 아닌가. 자, 어쨌든 그런 느낌이고요. 저희가 이 멀리서 봤던 요 공장, 요런 느낌의 공장을 쫙 보여줄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었다. 그건 아니고 저 여기로 들어왔나 봐요. 이쪽. 그래서 이 정문 쪽으로 들어가서 네. 이 건물 밖으로는 이제 좀 못 나가게끔. 그렇구나. 요 건물이 지금 육각형이에요. 네. 펜타곤이 오각형이잖아요. 네. 여기 하나 더해서 육각형으로. 네, 약간 헥사곤. 중국 그런 거 있죠. 뭔가 하나라도 이거보다 더 나아야지. 하나라도 낫게. 일단 어떠셨어요? 충돌 테스트하는 공간도 있고 MVH 테스트하는 거 이런 거 조금 봤고요. 그런데 저도 남양연구소를 사실 뭐 가봤지만 그 남양연구소 규모는 한 3분의 1 정도? 훨씬 작더라고요.
아, 현대기아보다 네, 작다. 네, 여러 훨씬 가지로. 작아요. 네, 훨씬 작아요. 그렇군요. 아무래도 뭐 BYD는 엄청나게 성장세라고 하지만, 그리고 친환경에 뭐 1등이야 뭐 이런 얘기 하지만, 그래도 현대차에 비하면 한참 뒤죠. 네, 시설 같은 게 진짜 생각보다 많이 낡았어요. 이 앞에 보이는 이 육각형 이 헥사곤 건물은 으리으리하게 지어놨는데 네. 진짜 옛날 건물들이 그 뒤에 다 감춰져 있어요. 아, 찍을 수 없지만 찍을 수 없어요? 네, 거기서는 이제 촬영 불가라고 해서 실험 구역은 다 못 찍었어요. 그냥 실험 그 구역은 다 못 찍게 할 만합니다. 네. 근데 아무튼 이 실험실이나 그런 공간이나 이런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확실히 남양연구소에 비해서 훨씬 좀 노후화돼 있더라. 전통 있는 회사다 보니까 네, 전통이 있어서 그래요. 본사가 이렇군요. 아, 멋있네요. 1층은 멋있네요. 무슨 네. 콘셉트카도 있고. 이게 이제 한 아니, 이렇게 보니까 한 괜찮네요. 그리고 거리에도 한이 많아요. 아, 그쵸. 네. 한이 택시로도 많이 사용된다고 하더라. 이게 실. 이 플랫폼 3.0이라고 자기들의 최신형 플랫폼을 전시해놔서 제일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건 셀 투 바디다 이런 식으로 전시해놓고 있더라고요. 이 플랫폼 3.0 요거는 조금 특이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순행식으로 이 배터리 주변에 이 물이 지나갈 수 있는 물통로 같은 걸 만들어서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물이 지나가고 그걸 가지고 냉각시키는 방식을 사용했는데, 사실 이렇게 냉각시킨 다음에 기존까지는 히트펌프가 그 물을 다시 냉각시킨 거예요. 물을 냉각시켜서 그 물을 갖고서 다시 배터리를 냉각시키는 방식인데, 근데 이 BYD는 그렇게 할 게 뭐 있냐, 히트펌프에서 쓰는 에어컨 있잖아. 그 에어컨에 있는 냉매 자체를 배터리팩에 그냥 흘려 라고 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은 더 효율적이야 라고 한 건데, 문제는 이게 셀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골고루 냉각이 되지 않는 좀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어쨌든 그런 걱정도 있고, 그럼에도 이건 LFP 배터리니까 괜찮다는 주장도 있고, 네. 그런데 뭐 자세한 것은 우리는 아직 모르죠. 자, 그러면 정말로 BYD 배터리는 불이 안 붙나? 불 자체도 안 붙는다는 걸 보여줬다면서요? 아, 네. 여기 보면 NCM 배터리하고 자기들 블레이드 배터리하고 못을 관통시키는 테스트를 했는데 네. NCM 배터리는 바로 이렇게 팍 불이 나서 펑 터지고 LFP 배터리는 그대로 그냥 쏙 들어갔다 나오는. 아, 이것도 사실 저는 의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왜요? 이게 배터리가 실제로 작동되는 배터리인지 아니면 목업인지 저희가 이걸 알려면은 이게 배터리에 뭐라도 연결해서 뭐 전구라도 켜지게 한다거나 과학 시간처럼 얘 실제로 작동되는 거야. 그걸 보여줬어도 저는 의심이 됐을 텐데 그런 걸 안 보여주고 그냥 연구원이 그냥 거기다 갖다 놓고 자기 그냥 문 닫고 나오고 꾹꾹 뻥꾹 멀쩡 이러고 그냥 끝나버리니까 이거 진짠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그 정도면 좀 섭섭한데요. 아니, 원래는 이런 식으로 보여줬어요. 제가 예전에 BYD 관통하는 실험을 보면 이 그래프를 옆에 보여줬습니다. 네, 이런 그래프가 이번엔 전혀 보여주지 않았어요. 아, 이거는. 그래요? 네. 아니, 그러면 안 되지. 그것도 그렇고 여기 그러니까 측정 장비를 계속 붙여놓고 테스트를 해요. 원래는 뭐 어쨌든 우리나라 기자들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정말 이걸 꼭 이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네요. 이게 또 중요한 게 배터리가 있고 그걸 뚫었다. 진짜 배터리더라도 충전이 얼마나 돼 있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충전이 돼 있으면 이게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충전이 돼 있으면 불이 나는 거예요. 충전이 안 돼 있는 상태, 완전 방전 상태에서는 뚫어도 불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알 수 없다. 요거 갖고는 저희는 이 의구심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었다라고 결론을 내야 될 것 같네요. 자, 너무 부정적인 얘기만 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좀 좋은 차는 없었어요? 저는 팡청바오가 괜찮더라고요. 전 양망도 좀 2억 원이라는 가격을 생각하면 2억 원? 2억 베이징 원이에요? 모터쇼에서 그때 보셨잖아요. 예, 매장 가서 그 2억 원이에요. 근데 제가 그 영상을 다시 보니까 중국 분들이 많이 댓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그게 중국 상류층들은 이 서부로 여행을 가는 그런 게 있대요. 서유기처럼. 거기 티베트, 신장, 위구르 이런 데로 차를 타고 가니까 인도 방향으로 가는구나.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험지를 가야 되니까 U8이 수요가 있다. 6,000대씩 팔렸더라고요. 네? 2억 원짜리가? 네, 그 출시하고 지금까지 6,800대인가? 7,000대 넘었을 거예요 아마 이번 달로. 7,000대 넘게 팔았다? 네. 출고 후 지금까지? 네, 출고 2억 원짜리가. 한 1년 정도 됐나? 이제 1년 아직 안 됐죠. 1년 아직 안 됐는데 반년 좀 넘었죠. 와, 생각보다는 많이 팔리네요. 뭐 6,000대면 사실은 자동차에서는 의미 있는 숫자는 아니에요. 그 정도 팔리면은
사실 단종돼야지 이 정도.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흔히 오해하기 쉬운 게 이 1인당 GDP를 우리가 자꾸만 봐요. 근데 1인당 GDP를 보면 중국은 15,000불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35,000불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훨씬 높은 걸로 생각되는데 소득이 10만 불이 넘는 사람을 따로 놓고 본다든지 아니면 지역별로 놨을 때 상하이의 GDP를 따로 계산해서 보면 서울의 GDP하고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잘 물론 사는 사람들은 잘 산다. 소득이 상당히 높은 사람의 숫자도 상당히 많이 있다. 소득이 없는 사람의 숫자는 더 많긴 하지만 네. 어쨌든 그걸 평균 내버리면 평균의 오류에 빠지게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양왕은 제가 보기엔 조금 근데 중국 차에 2억 원 쉽지 않은데 이런 느낌인데 팡청바오는 5천만 원이거든요. 5천이에요? 네, 요게 5천이거든요. 요거는 엔진이 있고요. 일단 1.5리터 터보 엔진, 전륜에 모터 있고 후륜에 모터 있고 엔진까지 달아서 합산 출력이 680마력이에요. 아이오닉 5M보다 센 거죠. 그리고 지금 이 보닛 높이나 이런 것도 산타페는 약간 실용적인 디펜더 느낌이면 네. 얘는 그냥 디펜더를 대놓고 그냥 베꼈네요. 네, 완전 베낀 딱 그런 라인이라서. 그런데 그게 되게 진짜 디펜더 갖고 좋더라고요. 말이 되게 베꼈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게 조수석 여기에 원래 디펜더는 수납함이 있잖아요. 네, 조수석. 네. 근데 여기 디스플레이 다 넣어버리고. 이거는 괜찮은데? 아니 이거라면은 얘는 괜찮더라고요. 지금 한창 욕을 하다가 이거는 약간 그렇죠. 상남자 느낌이니까 이 네. 디자인의 디테일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용납이 됩니다. 네. 근데 디자인도 괜찮아요. 디자인도 다른 차들에 비해서 훨씬 네. 더 상남자스럽고 좋네요. 네. DMO는 뭐예요? 듀얼 모드 오프로드. 듀얼 모드 오프로드. 네, 엔진으로도 하고 하이브리드. 재밌네요. EV로도 하고. 엔진도 지금 세로 배치 엔진이에요. 네. 실제로 정말 잠깐 한 3분 정도 시승해 봤는데 엔진은 아예 안 껴놔요. 이 모터 자체가 500마력이 넘거든요. 두 개 모터가 600마력?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서 모터만 갖고 600마력을 내버리면 엔진은 뭘 하는 거지? 그러니까요. 근데 이건 확실히 EREV이 아니고 PHEV가 맞습니다. 야, 이건 좀 무시무시한데? 토요타 E4처럼 프로펠러 샤프트가 없어요. 그러네요. 지금 네. 없네요. 바닥에 배터리를 넣었네. 배터리를 깔아버렸고. 사실상 전기차인데? 네, 사실상 전기차죠. 이게 4,800만 원. 그러니까 산타페 하이브리드 가격이거든요. 그러면 BYD가 무서운 건 이거네요. 이런 이게 무섭네요. 황청바오가 무섭네. 네, 팡청바오가 무섭더라고요. 세로 배치를 하고 프로펠러 샤프트는 없다는 게 이게 너무 변태적인 약간 너무 희한한데요? 너무 희한한. 너무 희한하고 엔진이 앞에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엔진이 전륜구동이에요? 그렇죠. 세로 배치 전륜구동이야? 네. 야, 이게 어떻게 되지? 야, 이건 진짜 이상하다. 왜냐면 프레임 바디를 얘네는 꼭 써야 되는 거예요. 이건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을 위해서 개발된 완전 차이기 오프로더기 때문에 네. 지금 서스펜션도 WC1으로 네, 되게 WC1. 제대로 만들었거든요. 제대로 만들고 WC1 이 어퍼암 크기도 엄청 어퍼암 크기 보세요. 네. 와, 이거 제대로 만들었어요. 진짜 오프로더다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오프로더는 WC1을 써야만 합니다. 이거 안 쓰면은 진짜 큰일 나요. 중국은 그만큼 오프로드를 험하게 달리는 나라기 때문에 이 오프로더는 정말 진정한 오프로더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는 거고요. 비아디가 중국에서 뭐 기술의 비아디 이런 식으로 불리던데 좀 이해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디자인의 비아디는 확실히 아닌 것 같고 네. 확실히 기술의 비아디는 맞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여기 있는 연구 개발 인력이 11만 명이더라고요. 연구 개발을 11만 명이 한다고요? 네. 잠깐 현대차 직원 현대차가 몇 명이야? 15,000명이 안 되거든요. 현대차 직원 수가 72,000명이에요. BYD에 90만 명의 직원이 있어? 네. 그리고 R&D가 11만 명? 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테슬라가 연구 개발비에 한 2조 몇천억을 썼는데 비아디는 3조를 넘게 썼습니다. 테슬라보다 더 많이 썼다고요? 테슬라보다 연구비를? 거의 1조 원을 더 쓰고 이런 식으로 좀 R&D 투자에 되게 적극적인 회사다. 되게 근데 기술의 신신. R&D는 대충 그 정도 될 거예요. 테슬라가 R&D 비용을 그렇게 많이 쓰는 편이 아니라서 R&D 비용은 대충 현대하고 비슷한 정도 R&D 비용을 쓴다. 테슬라가 좀 적은 편이죠. 차종이 적으니까. 알겠습니다. 아무튼 엄청난 것들을 만들고 있고 다양한 실험들을 하고 있다. 이것만큼은 네. 분명하게 느껴지네요. 오, 이거 나왔네요. 디서스. 디서스. 이거 지난번에 저희가 영상 보면서 굉장히 놀랐는데 차가 점프해요. 이거 봤습니까? 이거 보러 간다고 했잖아요. 양왕 U9은 어디에도 전시를 안 해놨습니다. 조재환 기자가 이렇게 찍어서 올렸는데 조재환 기자는 이거 보여줬는데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오? 우리 이거 안 보여줬는데? 우리는 안 보였는데 앞뒤로도 움직이고 뒤뚱뒤뚱 하기도 하고 좌우로도 움직이고 뭐 온갖 것들을 합니다. 이 정도 본 거죠? 양왕 U8에 타서
이렇게 360도 도는 것도 한번 해봤어요. 뭐 탱턴이야 뭐 이제는 뭐 당연히 돼야 되는 것처럼 됐죠. 타이어가 뭐 그냥 지우개 이렇게 지우개 똥 나오듯이 틀어지는 거 맞죠? 뻑뻑뻑뻑 하면서 이렇게 봤습니다. 이렇게 보셨군요. 이렇게 보고 이제 요 다음날 충칭으로 넘어가서 충칭 블레이드 배터리 공장에 이제 갔죠. 갔는데 블레이드 배터리 공장은 촬영할 수도 없다. 네, 촬영할 수 없고. 알겠습니다. 일단 뭐 다양한 것들을 볼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긴 하네요. 네, 되게 중국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들만 봤던 것 같은데 이제 부정적인 것들도 어느 정도 보이는 것 같고,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도 없지만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볼 필요도 없거든요. 저희 언제나 중립을 지키는 매체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왜 이렇게 긍정적으로만 얘기하냐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아니 왜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는 겁니까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어디까지나 저희는 중립을 지키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결론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 BYD가 우리나라에 진출합니다. 언제 합니까? 2025년 1월 내년 1월. 1월. 그러면은 지금부터 한 2달 남은 거네요. 그렇죠. 2달 후부터 우리나라에서 판매를 개시하는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성공할까요? 아, 이분법적으로 얘기하면 어렵다. 딱 잘라서 어렵다. 가격이 중요한데 가격이 공격적이지 않으면 저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현대기아의 파이를 가져가려면 현대기아의 상품성을 훨씬 뛰어넘거나 가격적으로 훨씬 메리트가 있거나 이렇게 둘 중 하나는 돼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나 같으면 안 산다. 나 같으면 이 돈 주고는 못 사겠다. 못 사겠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모카 이영빈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는 괜찮잖아요. 이 이름 이상한 거 있잖아요. 팡청바오. 네, 팡청이 포뮬러, 바오가 레오파드. 지금 팡청바오. 이거는 뭐 그런 대로 괜찮잖아요. 이거는 사볼 만한 것 같은데요? 네. 팡청바오 들어오나요? 팡청바오가 답인데 이렇게 했을 때 아, 다들 그렇게 얘기해요? 다들 팡청바오는 가능성이 있다. 근데 팡청바오도 이제 이게 산타페 하이브리드 가격인데 국내에 들어올 때 가격이, 근데 이거는 얼마가 조금 더 높아도 살 것 같아요. 산타페보다 비싸도 팡청바오를 사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네, 일단 뭐 플러그인 디자인, 하이브리드기도 하고. 출력, 안에 디스플레이, IT 이런 것들에서 내장재 모든 부분에서 이거는 상품성이 진짜 뛰어나다. 요거는 솔직히 위협이다. 진짜 요거는 이거는 위협이다. 사실 저희가 위협이라고 말하는 중국 자동차들은 좀 정해져 있거든요. 그 중국 전기차를 100종이라고 봤을 때 실제로 100종 넘습니다. 근데 100종이라고 봤을 때 우리가 진짜 이건 위협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한 5종이에요. 네. 전체 중에 한 5% 정도가 위협이고 나머지 95%는 우리나라 들어와도 아무런 걱정이 없는, 약간 저건 좀 쓰레기 같은데 라는 차들이 상당히 대부분이죠. 많다. 네. 절반이 넘는다. 절반이 넘는 차는 쓰레기예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저희는 이제 위협이 될 만한 차만 소개하니까 저놈들 저거 중국한테 얼마를 받은 거야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중국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닌데, 중국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자동차 중에서 좋으면 튀르키예에서 나온 자동차도 좋으면 좋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나라가 무슨 상관이 있어. 우리는 자동차를 보는 건데. 자, 그런 면에서 중국에서 나온 자동차 대부분은 형편없고요. 그 중에서 몇 가지는 좋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 중국이 하나둘씩 그런 차를 만들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발전 속도가 너무 위협적이어서 그게 위협이다. 중국차가 몰려든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도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오해 없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저는 모카 이영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영의 모카소차 이야기. 세상은 넓어 차들은 달려가지. 하나 둘씩 펼쳐지는 차의 모험. 바퀴 아래 세상은 무궁무진해. 모카에 몰두해.